월가의 전설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무려 930억 원을 한 번에 쏟아부은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아니고 테슬라도 아닌 블룸에너지라는 처음 들어본 생소한 기업이죠. 더 놀라운 건 우리 국민연금까지 435억 원을 동시에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30년간 연평균 30% 수익을 낸 투자의 신과 역대급 213조 원 수익을 기록한 연기금이 동시에 움직인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특별하길래 이런 거대한 자본들이 한순간에 몰려든 걸까요? 답은 바로 AI 붐의 가장 치명적이고도 급박한 약점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AI 업계를 진짜로 괴롭히는 핵심 문제는 반도체 부족이 아니거든요. 바로 그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결책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이 회사라는 겁니다. 삼성 데이터 센터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김 팀장이 최근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반도체 칩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바로 전기예요. 전기. 요새 AI 서버 하나 돌리는데 필요한 전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밝힐 정도거든요. 그런데 챗GPT 같은 대형 AI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런 서버가 수만 대씩 필요하다는 게 문제죠. 김 팀장이 말하길 요즘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 전력 확보라고 해요. 칩은 돈만 있으면 사올 수 있는데 전기는 돈이 있어도 당장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발전소를 짓자니 인허가부터 주민 반대까지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AI 기업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서비스를 확장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똑똑한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아예 자기들이 직접 전기를 만들어버리자는 거였어요. 멀리 떨어진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대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다가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는 온사이트 발전 방식 말이죠. 그런데 이걸 90일 만에 뚝딱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바로 블룸에너지였던 겁니다. 그러니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모두 여기로 몰려든 거죠. 블룸에너지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집 보일러를 떠올려 보세요. 추운 겨울날 가스밸브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블루에너지가 만든 장치도 비슷하게 천연가스를 넣는데 차이점은 뜨거운 물 대신 전기가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줄여서 SOFC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구글 본사에 가보면 데이터 센터 옆에 컨테이너 같은 박스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얼핏 보면 그냥 화물 컨테이너 같은데 사실 그 안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한 대당 200kW. 우리 집 전체가 한 달 동안 쓸 전력을 하루 만에 뽑아낼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설치 속도예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10년 넘게 걸리잖아요. 블룸 에너지 시스템은 주문하고 나서 단 3개월이면 가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모듈화되어 있어서 현장에 갖다 놓고 가스관만 연결하면 바로 전기가 나오는 거죠. 아마존이 작년에 새로운 AI 서비스를 런칭할 때도 바로 이 방식을 썼어요. 기존 전력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블룸 에너지 시스템을 30대 정도 주문해서 데이터 센터 옆에 쫙 깔아놨거든요. 그 결과 경쟁사들보다 6개월이나 빨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지난해 말 증권사에서 일하는 박 차장이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한 말이 기억나네요. 블룸에너지 실적 발표 보셨어요? 4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나 뛰었대요. 그때만 해도 다들 그냥 일시적인 거 아냐?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폭풍의 전조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주문량이에요. 지금 당장 계약서의 사인까지 끝난 대기 중인 일감이 무려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8조 7천억 원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대기업 연매출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들어올 확정된 매출이라는 거죠. 당연히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작년 초만 해도 주당 10달러 근처에서 맴돌던 주가가 1년 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뛰어올랐거든요. 보통 이런 상승률을 보면 이거 그냥 투기 아냐? 할 수 있는데 블룸에너지는 달라요. 허공에 떠 있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장부에 찍히는 매출과 앞으로 몇 년간 확정된 수주가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박 차장이 최근에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절반도 안 올랐을 거예요.
진짜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투자 업계에는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몇 명 안 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정말 전설적인 존재예요. 30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연평균 30% 수익률을 기록한 거의 인간이 아닌 수준의 투자자거든요. 조지 소로스와 함께 영국 파운드를 공격해서 하루 만에 1조 원을 벌어들인 그 유명한 사건의 실질적인 설계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드러켄밀러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큰 흐름의 변곡점을 읽는 거예요. 남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산업 구조의 변화를 미리 포착해서 그 흐름에 올라타는 거죠. AI 붐이 시작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2022년부터 엔비디아를 대량 매수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TSMC도 담았거든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AI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그런데 최근 공개된 13F 보고서를 보니까 드러켄밀러의 포트폴리오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더라고요. 엔비디아 비중은 조금 줄이고 대신 블룸에너지를 무려 930억 원어치나 신규로 매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AI 투자의 핵심이 이제 칩 만들기에서 칩 돌릴 전력 확보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인 거죠. 마치 골드러시 시대의 금 캐는 삽 파는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벌었듯이 이제는 AI 칩을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이 진짜 큰 돈을 벌 차례라는 거예요. 작년 말 국민연금공단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이 부장이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있어요. 올해 우리 수익률 좀 봐. 213조 원이야. 213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그런데 그 성공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블루에너지 투자였다는 게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국민연금이 정말 똑똑하게 한 게 뭐냐 하면 미국 본사인 블룸에너지만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회사인 비나텍 주식도 대량으로 사들인 거죠. 지분을 6%나 확보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치밀한 전략인지 아세요? 맥도날드 본사 주식과 맥도날드용 감자튀김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 주식을 동시에 사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맥도날드가 잘 되면 감자튀김 납품량도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블룸에너지가 공장을 늘릴수록 비나텍이 만드는 핵심 부품 주문량도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인 거죠. 이런 투자 방식을 업계에서는 탑다운 바텀업 병행 전략이라고 불러요. 산업 전체가 성장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공격적인 베티이거든요. 그냥 해외 주식 하나 사는 게 아니라 국내 공급망까지 완벽하게 분석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치밀함의 결과예요. 결국 연기금이 213조 원이라는 역대급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교한 밸류체인 투자 때문이었던 거죠. 제조업에서 30년간 일해온 최 전무가 얼마 전 인도 출장을 다녀와서 깜짝 놀란 얘기를 해줬어요. MTAER이라는 회사 공장을 둘러봤는데 말도 안 되게 확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MTAER은 블룸에너지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핫박스를 만드는 인도 업체인데 생산 능력을 8,000대에서 3만 대로 무려 3.75배나 늘린다는 거예요. 최 전무가 제조업 베테랑답게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장 증설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확실한 주문 보장 없이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조업체들은 고객사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받아놓고 나서야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MTAR이 이렇게 과감한 증설을 한다는 건 블룸에너지로부터 그만큼 확실한 물량 보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블룸에너지가 발표한 로드맵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 14기와 맞먹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 부품 업체들이 미친 듯이 공장을 늘리는 게 당연한 거죠. 이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엔비디아 수요가 폭발했을 때 TSMC가 보여준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본사 주문이 밀려들자 협력업체들이 앞다퉈 증설에 나서는 거 말이에요. 지금 블룸에너지 생태계에서도 정확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자부품 업계에서 15년간 영업을 해온 김 과장이 얼마 전 술자리에서 신기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회사도 슈퍼커패시터 만드는데 비나텍 놈들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만 블룸에너지랑 독점 계약을 맺었거든. 슈퍼커패시터가 뭐냐 하면 평소에는 전기를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갑자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쏟아내는 장치예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천천히 오래 쓰는 마라톤 선수라면 슈퍼커패시터는 짧은 순간 엄청난 폭발력을 내는 100m 육상 선수 같은 거죠.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갑자기 전력 수요가 급증하거나 시스템 시작할 때 필요한 초기 전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 세계에서 블루에너지 기준에 맞춰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비나텍 딱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작년 5월에 이미 180억 원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지금까지는 부품 단위로만 납품했는데 앞으로는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만 납품하던 업체가 자동차 전체를 조립해서 납품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이 왜 비나텍 지분을 6%나 미리 확보해뒀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독점 공급이라는 특혜에다가 매출 규모까지 몇 배로 뛸 가능성이 확실하니까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훨씬 비싸게 사야 할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중소기업 투자 전문가인 정 이사가 최근 들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블룸에너지 관련주들 보면 정말 신기해. 개별로 보면 그냥 작은 회사들인데 묶어서 보면 완전 다른 그림이 나와. 실제로 서진시스템이라는 회사 얘기부터 해보면 자회사인 텍슨을 통해서 블룸에너지한테 700억 원짜리 장비 공급 계약을 4년 장기로 따냈거든요. 아모센스라는 회사도 재미있어요. 연료전지 셀의 뼈대가 되는 세라믹 기판을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일본이랑 중국 업체들이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모센스가 기술력으로 승부해서 블룸에너지 납품업체로 선정된 거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고요. 코세스는 또 다른 스토리예요. 전극셀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독일이랑 일본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최근에 367억 원 규모 수주를 땄다고 해요. 정 이사 말로는 이런 장비 수주는 보통 5년에서 10년은 써먹는 거라서 한번 들어가면 계속 후속 주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블룸에너지라는 거대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는 거예요. 본사가 공장을 2배로 늘리면 이 회사들 매출도 자동으로 2배가 되는 구조거든요. 개별로 보면 중소기업이지만 블룸에너지 생태계 전체로 보면 엄청난 성장 동력을 가진 하나의 거대한 집단인 셈이죠. IT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한 부장이 며칠 전 고민을 털어놨어요. 클라이언트가 자꾸 묻는 게 있어. 블룸에너지가 진짜 실체가 있는 회사냐 아니면 그냥 테마주 장난이냐고.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드러켄밀러나 국민연금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블룸에너지는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회사예요. 오라클,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실제로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확보된 수주 잔고만 해도 약 29조 원 수준이에요. 이건 그냥 기대치가 아니라 계약서에 사인까지 끝난 확정된 매출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죠. 소형 원자로인 SMR이 나오면 연료전지는 끝나는 거 아냐? 이것도 합리적인 의문이에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기업들이 SLR에도 투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시간차가 있어요. SMR은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초반은 되어야 상용화될 수 있는 미래 기술이에요. 반면 AI 기업들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당장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10년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90일 만에 설치 가능한 블룸에너지 같은 연료전지가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고 나중에 SMR이 상용화되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에요. 자산운용사에서 10년째 일하는 송 팀장이 요즘 부하 직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거야. 블루에너지 관련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보면
블룸에너지가 계획대로 2026년까지 이 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수주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관련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가능성이 높죠. 송 팀장 표현으로는 지금이 1라운드였다면 그때가 진짜 2라운드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어요. AI 투자 열기가 갑자기 식거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증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죠. 이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크게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변수는 경쟁 기술이에요. SMR 말고도 다른 혁신적인 전력 해결책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송 팀장이 직원들에게 꼭 체크하라고 하는 게 4가지예요. 블룸에너지 분기별 수주 실적, 공장 증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빅테크들의 AI 투자 규모 변화, 그리고 미국 에너지 정책 방향이죠. 특히 국내 투자자들은 비나텍이랑 코세스 실적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해요. 이 두 회사 매출 변화를 보면 블룸에너지 상황을 미리 읽을 수 있거든요. 결국 블룸에너지는 단순한 연료전지 제조사를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드러켄밀러나 국민연금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이 이 회사에 주목한 이유는 뉴스를 보고 뒤따라간 게 아니거든요. 칩 다음은 전력이라는 산업 구조의 본질적 변화를 미리 읽고 선점한 거죠. 투자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주가 오르락내리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블룸에너지 본사와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 변수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운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시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